탈북 이슈는 아마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말 뉴스 라이브에서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북한 음식점의 종업원 5명이 탈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1명이 먼저 탈북을 했고요. 그 다음 달인 6월에 1명, 그리고 지난 8월에 3명 해서 총 5명이 탈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2015년이었나요? 그 중국에 있는 이제 유경 식당에서 네. 한 12명이 동시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와서 13명. 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집단 탈북은 이게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도 거의 영업을 사실상 네. 못하고 있었는데 힘들겠죠. 네. 그런데 그 식당 여종업원들이 또 북한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과의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의 결과 한국으로 좀 탈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식당 어떤 곳인지 궁금할 텐데요. 현지 교민들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들어보시죠. 유명했냐고. 아니, 그냥 한국 분들은 다 알죠. 알고 관심이 있어서 한 번씩은. 정확하게 정보가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니고 그 몇몇 분들이 종업원들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업 중이던 식당인데 갑자기 문을 닫았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여종업원들의 신변 변화, 뭐 탈북 사실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식당이 꽤 유명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유명했고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가서 촬영하기도 하는 네. 좀 유명한 식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문을 닫으니까 혹시 그 여직원들이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참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사랑이 시작이었다 이런 그렇구나. 얘기가 불경이었다, 있더라고요. 정말. 네. 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사랑의 불시착. 그렇죠. 네. 5월에 처음에 탈북한 그 여성이 알고 보니까 한국 남성 교민과 네.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남성이 줬던 그 편지에 들어있는 대사관 약도 하나를 보고 그 지도 약도 같은 사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약도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요. 정말 목숨 걸고 그 대사관에 가서 탈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머지 4명의 여자 종업원들도 함께 연쇄적으로 탈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베이징 특파원 할 때 단둥 출장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 북한 식당 가서 뭐 저희가 이제 취재도 해야 되니까 일부러 가서 식사도 하고 이랬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엄숙합니다. 한국인들이 가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엄숙한데 또 이렇게 사랑을 싹 틔웠다고 하고 또 좋은 뭐 결과를 맺은 거죠. 사실 자유의 땅으로 넘어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동료들이 순차 탈북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일을 할 정도가 되면 위원님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20대, 30대 MZ세대, 북한판 MZ세대인데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서 많이 좀 탈북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MZ세대에 겨냥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죠. 서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남친, 여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성이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오빠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드라마나 그 K-팝 보고 들으면은 징역 1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제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랑의 힘을 그 막을 수 없고 또 네. 하나는 자유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특히 5월에 이제 처음 그 한 분이 그 우리 대사관으로 와서 기순을 한 다음에 평양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바로 와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1명이 더 오고 8월에 3명이 왔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그 통제 시스템도 무너졌다. 상당히 좀 그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 또 요원들이 상당히 또 대응도 잘했다. 지금 보통 2019년, 18년 이전까지는 그 한 해에 우리나라로 오는 탈북민이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63명으로 63명으로 확 줄었어요. 코로나도 있고 김정은이 탈북자를 이제 엄격하게 막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강제 북송 사태 이런 게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탈북의 물꼬가 트이면은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북한 정권으로서도 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북한 어제 저희 국군의 날이었는데 이제 도발을 또 감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요.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목소리 내고요. 어제 국군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강력한 이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소장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지금 이 와중에 쏜다는 건 그만큼 북한도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견제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미일 합동 지금 해군 훈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뭐 항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잠수함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긴장의 고조가 안 되게 관리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집단 탈북 소식과 북한의 도발 소식까지 분석해봤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